안녕하세요, 찰스입니다. 록히드 마틴, 방산업체로만 알고 계십니까? 화성으로 가고 싶다 하면 꼭 알아야 할 록히드 마틴, 세계 최대의 군수회사로 영화 아이언맨의 스타크 인더스트리 현실판입니다.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로고, 록히드 마틴의 로고 쏙 빼닮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전투기를 이야기할 때 빠짐없이 등장하는 회사, 군용 항공기 분야에서 전세계 독보적인 원탑, 미사일도 잘 쏘고 잘 막고 잘 통제하고 록히드 마틴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합니다. 신의 방패 아십니까? 이지스 전투 시스템 록히드 마틴이 만들었습니다. 종말 단계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중국이 난리 치면서 이거 한참 말이 많았죠? 역시 록히드 마틴의 작품입니다. 우주 위성도 있습니다. 미사일을 유도하고 적의 미사일을 찾아내는 우주 위성인데요. 이 분야 역시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방위산업업체 록히드 마틴이 세계에서 1등입니다. 방산업체 하면은 세 가지 정도를 눈여겨볼 수가 있는데요. 록히드 마틴 시총 117조 5천억, 보잉 154조 2천억, 노스롭 그루만 67조. 시가총액만 보면은 보잉이 록히드 마틴보다 높지만 온전한 방위산업업체로만 보면은 록히드 마틴 굳건합니다. 록히드 마틴 60조, 보잉 37조, 노스롭 그루만 33조. 여기서 잠깐 무기를 수출하는 무기 수출국 6위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럼 록히드 마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봐야 지금 살지 말지를 결정할 거 아닙니까? 오늘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사십시오. 록히드 마틴의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방산업체라고 알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시큐리티 앤드 에어로스페이스 컴퍼니로 불립니다. 방위산업과 우주를 아우르는 회사다, 이런 얘기죠. 하는 일도 다양한데요. 각종 리서치, 디자인, 개발, 생산, 그리고 자신들이 전 세계적으로 판매한 무기들에 대해서 시스템을 유지, 보수, AS까지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하고 있는 산업 분야로는 우주, 미사일 시스템, 전자, 항공기 등입니다. F-16, F-22, F-35 유명하죠. 스텔스 전투기 F-35 같은 경우는 미국, 영국 등 8개의 나라에서 운용이 되고 있고 생산은 11개 나라에서 하고 있습니다. F-35의 기지는 12개, 현재까지 200대 이상의 F-35를 팔았습니다. 2022년까지는 1000대의 F-35가 하늘에서 날아다닐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부분, 탄도미사일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미사일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화력, 스피드, 정확도 역시 매년 좋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C-130도 있고요. 우주사업업체로서 타이탄과 같은 로켓 부스터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록히드 마틴의 매출 71%가 미국 정부로부터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단단하게 뒷받침을 해준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방위산업업체도 좋은데 앞으로는 이거 우주 아닙니까? 우리가 개척하지 않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주잖아요. 여기를 선도해야 10배, 100배 수익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주, 인베스트, 우주? 그렇다면 끝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록히드 마틴 엄청나게 매력적인 회사입니다. 우주항공산업은 매년 급성장을 하고 있는 산업인데요. 2019년 미국에서는 우주항공사령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우주부대예요, 우주부대. 그런데 2019년이라고 해도 이게 그렇게 빠른 게 아니거든요. 러시아랑 중국은 이미 우주항공부대를 가지고 있고요. 프랑스랑 일본도 2022년까지는 우주부대를 만들기 위해서 이거 준비 중입니다. 우주를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전쟁은 이미 시작이 됐고 전체 투자 금액 중에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의 우주항공부대 첫 번째 사업이 2019년에 시작을 했는데 예산은 150억 달러, 약 17조입니다. 그리고 2020년 5월에 무인 왕복선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는데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 우주부대용 무인 왕복선의 발사 주체가 누구냐? 록히드 마틴. 혼자 했으면 좋겠는데 혼자 한 건 아니고요. 록히드 마틴이랑 보잉이 만든 합작회사 유나이티드 런치 얼라이언스입니다. ULA. 이런 걸 보면 이제 우주산업의 중심에서 바로 록히드 마틴과 보잉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잘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또 재미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버진 갤럭틱 홀딩스. 여기도 끊임없는 시도 끝에 우주여행을 위한 길을 활짝 열었습니다. 3, 2, 1, release. 티켓 가격이 한 3억 가까이 되는데 이 돈만 내면은 우주를 한 30분 정도 관광을 또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주입니다. 진짜는 지금부터 록히드 마틴이 지금까지 잘해왔냐, 앞으로 더 잘할 거냐, 기업 분석을 핵심적으로 빠르게 해드리겠습니다. 보면 볼수록 빠져드실 겁니다. 먼저 돈이 얼마나 많은지 보겠습니다. 레비뉴, 수익이죠. 단위는 밀리언, 100만 미국 달러입니다. 2011년에는 464억 9,900만 달러, 약 53조를 벌었고요. 2020년에는 653억 9,800만 달러, 약 75조를 벌어들였습니다.
매년 좋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TTM, 트레일링 12months죠. 최근 12개월 동안 추적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지금은 8월 벌써 66,814 밀리언, 76조 7천억입니다. 2021년 데이터가 나오면 이거 볼만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영업이익은 어떻게 되냐? 오퍼레이팅 인컴, 수익에서 매출 원가, 판매 비용, 관리비 이런 영업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입니다. 2016년을 제외를 하면은 매년 늘어나는 게 보이십니까? 2017년에 확 더 늘어난 영업이익, 지금까지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3,704 밀리언, 약 4조였던 영업이익이 2020년은 8,644 밀리언, 약 9조 9천억. 거기에 12개월을 추적한 TTM은 8,713 밀리언, 약 10조 16억.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기순이익, 넷 인컴이죠. 기업이 벌어들인 돈에서 경비, 세금 등 지출한 모든 비용을 빼고 순수하게 남은 돈입니다. 차 떼고 포 떼고 뭐가 남냐? 남았습니다. 2011년에는 약 26억 달러, 3조에 달하던 넷 인컴. 2020년에는 68억 달러, 약 7조 8천억. TTM은 71억 달러, 약 8조 2천억. 넷 인컴을 보시면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레비뉴랑 비슷하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2016년에 확 점프를 합니다. 아마도 일회성 매각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2017년에는 갑자기 20억 달러로 떨어졌는데 이때는 로키드 마틴이 세금을 엄청나게 냈습니다. 그래도 2018년부터는 다시 넷 인컴이 2016년만큼 회복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오르고 있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배당금, 디비던즈 갖고 있으면 얼마나 배당을 많이 주냐? 여기는 밀리언 달러는 아니고 단위는 그냥 달러입니다. 2011년에는 3.25달러, 거기서 쭉쭉 늘어나면서 2020년은 9.80달러, 그리고 TTM은 10.20달러. 아름답지 않습니까? 배당금이 매년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갑니다. 투자자들이 원하는 게 이런 배당금 아닙니까? 미국 주식은 분기별로 배당을 하죠. 로키드 마틴 경우는 매년 2월, 5월, 8월, 11월에 배당금을 줍니다. 그 와중에 퍼가 14.48배. 아름답지 않습니까 정말? 다음에 보실 거는 페이아웃 레이쇼, 배당 성향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배당금의 총액을 이익으로 나눈 건데 쉽게 얘기를 하면 회사에 순이익이 남았으면 거기서 얼만큼 배당금으로 지급이 되었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단위는 퍼센트. 이거는 매년 늘어나는 건 아니고 매년 37%에서 많게는 76%까지 순이익에서 주주들에게 배당을 지급한 걸로 나옵니다. 보통 30%에서 6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정도면은 충분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주 견고하게 배당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실 거는 쉐어스, 발행한 주식 수인데요. 단위는 밀리언. 로키드 마틴이 총 발행한 주식은 2011년에는 3억 3,900만 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최근 12개월에는 2억 7,900만 주가 되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유통되는 주식의 물량을 줄여줘서 주가 상승을 끌어오기도 하고요.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면 배당처럼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기업이 주주들에게 좋게 하려면 기업이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배당금을 많이 주던지 아니면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겁니다. 로키드 마틴은 두 개 다 하고 있습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다음 보실 거는 북밸류 퍼 쉐어, 주당 순 자산입니다. 순 자산을 발행된 주식의 수로 나눈 건데요. 주당 순 자산이 크면 클수록 기업의 내용이 충실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주당 순 자산이 투자 결정의 중심 지표가 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2011년 9.11 US 달러에서 몇 년 동안 오르락 내리락을 심하게 보였다가 2020년에는 17.69 US 달러, 그리고 최근 12개월은 23.55 US 달러. 이렇게 심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유는 회사의 총 자산과 부채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2012년을 보시면 전년 9.11달러에서 0.12달러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때 로키드 마틴이 빚을 졌기 때문에 부채가 올라가고 주당 순 자산이 감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회사의 총 자산이 낮아져도 주당 순 자산이 감소하죠. 이런 이유로 오르락내리락 하긴 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다음은 프리 캐시 플로우, 잉여 현금 흐름입니다. 기업의 현금이 얼마나 순유입이 되었는가 이걸 보는 겁니다. 영업 활동을 하면서 생기는 현금 흐름에서 기계장치 투자, 공장시설 등 투자 금액을 뺀 수치입니다. 2011년에는 4,253 밀리언, 약 4조 8천억. 2020년에는 8,183 밀리언, 약 9조 4천억입니다. 10년 새 2배.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기서 함께 봐야 할 것이 프로피터빌리티, 수익성, 이윤율입니다. 넷 마진, 순마진을 보시면은 2011년 5.71%에서 2020년 10.45%입니다. 10년 동안 이게 순마진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2017년에 잠깐 3.92%로 떨어진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그 위를 보시면은 텍스 레이트가 있죠. 세금을 그만큼 많이 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잠시 떨어졌는데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45%. 이게 무슨 말이냐? 로키드 마틴이 벌어들이는 $100마다 세금, 경비 등 지출을 모두 떼고
차 떼고 포 떼고 나면 10.45불이 남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리턴 온 에퀴티, 자기 자본 이익률인데요. 투자된 자본을 사용해서 어느 정도의 이익을 올리고 있느냐 뭐 이걸 보는 겁니다. 2011년 112%에서 2020년은 150%. 그동안 이 수치 역시 많이 요동을 쳤습니다. 그래도 보통은 록히드 마틴의 자기 자본 이익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리턴 온 인베스티드 캐피탈, 투하 자본 수익률, 말이 어렵죠. 쉽게 얘기를 하면 내 돈이랑 남의 돈을 합친 자본금에서 세금을 다 내고 난 이후에 순 영업이익이 얼마냐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역시 30%에서 40%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인트레스트 커버리지는 이자 보상 비율, 기업이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보여주는 건데요. 증권 분석의 창시자, 가치 투자자의 아버지로 알려진 벤저민 그레이엄, 1979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이자 보상 비율이 5% 이상인 기업에만 투자를 한 것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록히드 마틴의 이자 보상 비율은 역시 평균적으로 10%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14.93. 무슨 뜻입니까? 록히드 마틴은 지금 벌어들이는 돈으로 이자를 14.93번 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번에는 록히드 마틴이 얼마나 건강한가 파이낸셜 헬스를 보겠습니다. 파이낸셜 커렌트 레이쇼, 유동 비율입니다. 기업이 보유하는 지급 능력, 신용 능력을 판단하려고 쓰는 지표인데요. 신용 분석적 관점에서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 비율이 클수록 좋은 건데요. 200% 이상으로 유지되는 게 아주 이상적입니다. 이거를 2대1의 원칙, 2-2-1 룰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유동 비율 역시 다른 기업들을 분석할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00%는 이상적인 거고요. 록히드 마틴의 유동 비율은 1.16에서 1.39 정도, 다시 말해서 100%를 살짝 넘기는 정도로 200% 이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12개월을 버틸 수 있는 충분한 지급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파이낸셜 레버리지, 재무 레버리지입니다. 레버리지를 얼마나 이용하고 있냐, 기업의 다른 사람의 자본, 즉 록히드 마틴이 대출을 받아서 금융비용을 얼마나 부담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표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2010년에는 9.46이었고요 2011년, 2012년에는 이 수치가 매우 높아졌다가 2020년에는 8.43으로 낮아졌고 최근 분기는 7.99. 마지막으로 데트 에퀴티, 부채 자본 비율입니다. 기업이 현재 보유 중인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얼마만큼의 빚을 냈느냐 이걸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부채 비율이 클수록 채권자에 대한 위험이 증가합니다. 2011년에는 6.45, 2020년은 1.94입니다. 록히드 마틴을 다른 경쟁자들과 비교를 해보면 록히드 마틴이 레버리지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록히드 마틴의 영업이익, 순이익은 지난 10년 동안 매우 안정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배당 역시 매년 늘어났죠. 배당 성향도 꾸준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록히드 마틴의 재무 건전성 정말 좋은 회사죠. 록히드 마틴은 방산업체니까 세계적으로 여기저기서 전쟁도 많이 나고 무기를 많이 팔아야 록히드 마틴의 수익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만 좀 싸워야지. 그래도 좀 그만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안하다. 그래, 좀 친하게 지내고 밥도 사주고. 그래도 나라 간에 전쟁이 없더라도 나라별로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데에는 매년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평화는 원래 또 평화로울 때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무기나 방어체계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뭐가 있습니까? 우주 아닙니까, 우주?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전 세계에서 탑을 달리고 있는 방산업부터 앞으로 우주 시장까지 석권을 한다면 록히드 마틴 엄청난 성장 예상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록히드 마틴 하나하나 사모으고 있습니다. 록히드 마틴 좋습니다. 오늘 내용이 알차고 도움이 되셨다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저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찰스였습니다.